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해서 총 한 6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독서. 책을 읽기는 읽는데 보람있게 생산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 더 그것은 생산적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인생의 인격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책을 읽었으면 한두 권 읽고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어느 정도 누가 볼 땐 저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좀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서하는 사람의 가치관이죠. 독서하는 사람의 독서의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지. 뭐 한 권 읽을 때나 100권 읽을 때나 1000권 읽을 때 똑같으면 그 독서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독서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인격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책을 읽었으면 그만한 많은 그 자료들이 또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책 속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쓴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로 그 속에 인격이 다 녹아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생명을 다 바쳐가 책을 지었습니까? 그래 인생이 다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읽고 여러 권 읽고 안 바뀐다면 안 바뀌는 독서가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잠깐 한번 아웃라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독서, 가치관이 있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었으면 그만한 가치가 내게 있어야 돼, 남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요. 4차 산업혁명에서 공감력이라고 해야 돼. 공감력. 공감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또 내가 나가야 돼요. 내 속에서. 내게부터 나가야 돼요. 그게 그래야 그 가치 있는 독서가 되고 가치관이 살아있는 독서가 되겠지요. 책을 읽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변화 옵니다. 저 사람 책을 많이 읽었대. 1년에 지금 뭐 300권도 읽고 100권도 읽었는데 그러고 보니 300권 읽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 됩니다. 인격이 달라야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책을 읽었으면은 독서로 인생이 연결어 갑니다. 독서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꾸 나이가 들어도 그 열매가 익어갑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자꾸 익어가요. 뭔가 모르게 그 책을 많이 읽은 냄새가 그 사람에게 납니다. 그것이 이제 참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죠. 사과도 아름답게 익어야 배도 아름답게 익어야 맛이 좋듯이 사람도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 참 우리의 마지막 종말까지 마지막 내 임종까지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 책을 읽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로 책을 통하여 내게 전이 되고 와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장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독서로 인생이 연결어 간다. 독서로 인생이 연결어 가요. 내가 사업을 많이 했다고 그것도 연결어 가지만 독서로 인생이 연결어 가면은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면 잘못된 독서가 있고 가치관이 있는 독서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가치관 있는 독서가 될 것인가? 그럼 독서는 책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책을 잘못 읽으면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책은 잘못 읽으면은 그 대표가 누굽니까? 마르크스 아닙니까? 마르크스. 그는 사탄의 완전히 밥이 되어가 아주 전 세계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 책 많이 읽었어요. 책 읽는 동기가 달랐겠지요. 뭐가 빠진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철학이 빠져서 철학. 철학을 한다 해도 잘못된 철학. 진짜 우주의 진리가 무엇이며
인간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은 목적과 동기 가지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어떤 거 한 번 내가 반기를 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없다고 해도 내가 고통을 받고 현실이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주 철학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 내 인생이란 것이 인생의 고유의 그 본질을 알아야 책을 읽든지 독서를 하든지 다른 길로 안 갑니다. 그 저자가 책을 지었는데 그 진리에 따라갑니다. 또 책 선정도 잘못 선정해버리면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데올로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이런 가치관이 그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행복적으로 흘러가는 가치관이 아니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흘러가. 우리는 여기 가치관이란 것은 잘 되어가는 가치관입니다. 행복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 있는 독서. 잘못된 독서를 했어. 이래. 모택도이 같은 사람 바로 그 모택도이 독서가의 가치관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폴레옹 한때 세계 영웅이었고 유럽을 다 집어먹는 이 나폴레옹 책을 엄청 읽었다고 우리가 누구나 다 자타가 공인한 독서가입니다. 독서광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책을 엄청나게 가지고 다니며 읽었던 사람인데 왜 그러면 유럽을 집어먹고 러시아까지 집어먹으려고 들어다가 패망당하고 돌아가서 저 섬으로 위배돼 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복자. 그런 정복자. 어떤 철학의 진리를 벗어난 그런 독서였습니다. 잘못된 독서입니다. 그거는. 모택동이도 책을 엄청 읽은 사람 잘못된 독서. 나폴레옹도 잘못된 독서.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마르크스도 역시 잘못된 독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의 밥이 되어 사탄이 시킨 대로 합니다. 사탄이 시킨 대로. 여기서 말씀드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지도자 정치가가 잘못된 독서를 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생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 백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독서입니다. 그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글을 쓰고 책을 많이 써도 그 잘못된 독서 속에 잘못된 삐뚤어진 가치관에서 글을 썼고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정치를 했고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황제가 되었지.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뭡니까?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본인도 비참하게 되는 것. 잘못된 독서입니다. 책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책은 정확히 똑바로 잘 읽었죠. 잘못 읽으면 그래. 어떻게 참 잘 읽었냐 밑에 나옵니다. 제가 4번에 나옵니다. 가치관 독서. 두 번째, 독서로 인간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 책을 읽어서 사람이 바뀐 사람들은 많습니다. 고생했다고 다 그런 사람이 아니요. 가난했다고 독서한다고 다 이렇게 잘못된 삐뚤어진 가치관의 독서가 남는 아니요. 전부 고생한 사람들인데 옆부터 밑에 보세요. 전부 다 고생 엄청 한 사람들입니다. 고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가난했으면 통나무 집에 살면서 책을 살 돈이 없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초등학생도 압니다. 책을 빌려가 비를 맞춰가 책이 다 허물어져서 그 책을 주인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면서 내가 책값을 노동으로 이 주인에게 떼오겠다. 그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찌되게 가난한 사람인데 대통령까지 그것도 얼마나 유명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대통령까지 보이는 비참하게 살해당했지만 윈스턴 처칠 성경과 독서에 엄청나게 성경과 독서, 성경 독서 영국을 살리는 수상 아닙니까? 교보문고 사장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부 다 독서의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보문고 사장이 됐어요.
보러 긍정적으로 진짜 생산적으로 빌 게이츠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토크쇼의 주인공, 그것도 미시시피 강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자기 집도 아니고 외할머니 집에서 맨날 끄뭇하고 깜둥이라고 놀림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은 오프라 윈프리.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과 독서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때는 청소년기에 빗나가서 집을 탈출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과 독서가 그를 바로잡아줬습니다. 이 독서라도 바른 길로 했죠. 바른 독서, 가치관에 있는 독서를 했던 오프라 윈프리. 금나나 잘 아십니까? 금나나 뭔데? 1970년대인가 60년대, 70년대쯤 되겠죠.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교사,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애들 위인전부터 책을 많이 읽어가 미스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금나나 네버 엔딩 이런 거 책 제목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버드대에 도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다 했는데 그는 긍정적인 독서로 돌파해서 하버드 대하고 MIT 공대에 들어갈 양쪽 합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버드대에서, 그래서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용돈 이런 거는 풍족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 금나나. 그리고 그는 꿈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나나. 왜? 긍정적인 가치관인 독서가들입니다. 가치관 있고 가치관 있고. 오프라 윈프리도 이 사람도 미국의 최고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지. 가치관.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수영이라는 사람. 김수영. 여순간 그럴 거예요. 정보고등학교. 그 상업학교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인력걸, 리학과를 끌고 박스를 주워가 팔아가 생계를 유지하고 아버지가 병들었는가 그래서 오래돼가 제가 잊어버렸네. 그러게 겨우 이 인문계 고등학교 갈 돈도 없고 또 그 대학 갈 그 희망도 없고 그래 이 김수영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취직하겠다고 거기서 있는데 지가 대학 가겠다 그래 교무실에서 다 비웃어서 야 이놈아 우리 학교 출신은 전문대학 가면 잘 간다. 네가 어떻게 서울에 4년제 대학 가겠느냐. 그거 전부 다 콧방귀 꼈어요. 그런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때문에 학교에 도서관도 없고 그래서 수업 실업계는 좀 일찍 마치거든요. 정기 수업 마치고 그냥 나오면 도서관에 갔었어. 매일 책 한 권. 매일 책 한 권이면 도서관에서 고3 때입니다. 매일 책 한 권씩 읽으면서 수업 준비는 강의 받은 것 같고 학원 돈이 없어 학원도 못 가고 혼자 독학. 그 문제집 사가보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재가 좀 다르죠. 그 인문계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의 선생님과 그 책을 사서 혼자 독학합니다. 고3인데 학교에 가서 좀 도서관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도 노 우리 학교 가는 애가 없다. 기껏해야 전문대학 가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네가 4년제 대학 간다. 아이고 꿈깨라 하면서 학교 전체가 다 반대했거든요. 교무실에 선생님이 다 반대, 담임 선생님까지. 그러면 그는 이를 악물고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가면서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의 책을 매일 한 권씩 읽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좀 어렵죠? 그러나 이 학생은 해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는 집에서 가면 야가 끌고 바지, 종이 주워가 팔아가 그거 먹고 살고. 이렇게 가난 중에 가난 속에 있던 그 학생 김수영입니다. 이름이 김수영. 그런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 깨인 사람이라요. 상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서울에 그 골드벨리 KBS죠. KBS에 찾아갔어요. 우리가 여수에는 상업계 고등학교인데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우리 학교에서 골든벨 한번 그 대회 한번 하자. 그랬더니
서울의 KBS 노노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지금 내려라는 지방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막 신청이 엄청 들어오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어디가 가당치 않습니까?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포기하지 않고 또 올라갔어요. 5번인가 6번인가 올라갔대. 그래 학교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 그래 좀 해봅시다. 그러나 거기서 골드벨 안 나올 겁니다. 그래 그걸 한다고 교무실에 와서 직원 회의할 때 교장 선생님이 말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향하여 사태를 하면서 선생님 우리 학교 우사 어떻게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마산 뭐 광주 부산 뭐 이래 저 창원 내려라는 인류고등학교가 다 못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가 상업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도 아닙니다. 어찌 골든벨 그게 우리 학교에 주최하겠습니까? 이 교장 선생님은 뜻을 안 굽혀요. 그러나 나는 합니다. 교무실 직원 선생님이 다 반대했어요. 여러 번 교무회의를 열고 여러 번 KBS 방송국에 찾아 올라갔고 그래서 몇 번째 올라가서 따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골든벨 잔치를 벌인다. 방을 붙이고 그 일대 마산, 뭐 여수, 뭐 창원 싹 다 붙이고 학교에서는 강당이 없으니까 체육관 빌렸어요. 체육관 다 군 소지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체육관을 빌려가 거기서 골든벨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영 학생은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래가 등록해서 나갔거든요. 선발하는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웃 학교가 합해서 100명 선발해서 안 나갑니까? 우리 골든벨 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거 나갔어요. 이 학생이 도서관에 가서 수업 공부하면서 책을 한 권씩 읽었는데 그것이 독서의 가치관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탁 전당에 올라갔어요. 그 누런 황금종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딱 다 물리치고 지 혼자 다 올라갔어요. 맞췄어요. 그걸. 마지막 때 보면 교장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주지요. 그럼 읽어주고 대부분 거기서 다 떨어지거든요. 1년에 골든벨 왕자가 최고의 주인공이 한 5명, 6명 이상 안 나오거든요. 매달 하는데도. 그런데 이 학생이 정보고등에서 울려 뺀 거예요. 남쪽 지방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가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실업계 상업고등학교에서 저런 인물이 나오느냐. 참 그 책 읽어보면요. 감동받아요, 감동. 우리 젊은 학생들 한번 읽어보려는 그 도전의, 골든벨 책이었습니다. 탁 울리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선생들이 그때부터 이제 김수영이를 다르게 보는 거라요. 네가 그렇게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네가 미숙하냐 정신 돌아온 놈이냐 이래하던 게 완전히 이제 대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누가 그랬죠? 나 먹었다. 나 골든벨 먹었다. 이제 소식을 딱 전했더니 엄마가 가다가 내가 그걸 가다 퍽 앉아버린 게. 너무 엄마가 감격스러워. 얼마나 뜻도 잘 몰라요. 그래, 그 중요한 거 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 학생은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확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골든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 수능고사와 입학 시험이 있죠. 그게 내가 연세대학 간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4년제 대학 간다 할 때는 골든벨 하기 전에는 꿈도 깨라, 꿈꾸지 말아라. 그래 놓고 골든벨 울렸는데도 또 서울에 간다니까 또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거라요. 나는 갑니다.
연세대학교 갑니다. 원서를 딱 냈어요. 수능고사 다 치고 나서. 그랬더니 그거 합격이 됐거든요. 학교가 뒤집어지고 깜짝 놀라 난리 났습니다. 그 애가 누군지 아지만 김수영입니다. 지금 나이 그래 안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대 미만입니다. 김수영 꿈부터 써봐라는 그 책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썼어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꼭 한 번씩 읽어볼 만한 도절반응 책입니다. 김수영. 가치관 있는 독서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독서는 바로 이런 많은 세계 사람을, 그 나라 사람을, 국가의 백성을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저런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도에 한 사람 있습니다. 정치 가지고 이제 여기 집어넣은 사람이.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 독서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속에 딱 있는 사람이 했을 때에 그거는 가치관 있는 독서입니다. 책 많이 읽는다고 상수가 아닙니다. 몇 권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관 있는 독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게 딱 속에 든 사람이 그것을 대가는 사람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진짜 가치관 있는 독서가가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 있는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옵니다. 가치관 있는 독서. 요걸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첫째, 책 전체를 살피는 독서입니다. 책 전체를. 책 한 권 전체를. 이건 마르크스와 사탄 책인데 책 전체를 보는 독서가 합니다. 이상철이 뭐라 그러냐? 포토리딩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포토리딩이라고 했죠. 책 전체를 쫙 섭렵하는 거, 섭렵하는 독서. 저 자연을 말하면 산 독서입니다. 산 전체를 보는 독서. 전체를 봐야 전체를. 전체를 보고 국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전체로 봤기 때문에 이 책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배울 점도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선택해서 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골든벨을 울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책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독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토 리딩은 전체로 보는 독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강 보는 독서. 대충 보는 독서, 대충. 이 책을 이제 책 전체를 봤죠. 대충은 이거보다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대충 봅니다. 이게 저기 뭐 1단원, 2단원, 3단원가 딱 보고 뭘 찾습니까? 가치관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단원을. 가치관 있는 문장을 찾아냅니다. 가치관이 있는 단어를 찾아냅니다. 그걸 짚어나갑니다. 그걸 찾아내는 데는 어떻게 찾느냐? 책 전체를 읽을 때에 내 머릿속에 그것을 찾아내주는 뇌가 그렇게 해줍니다. 다음에 대충 볼 때 이 책 펴면은 몇 단원, 5단원에 어디쯤 가면 탁탁탁 저절로 내 머릿속에, 저절로 내 눈에 보여져요. 그걸 찾아 읽는 것을 갖다가 저는 훑어보기라고 말하고 대충 독서라고, 대충 보기라고 말합니다. 대강보기죠. 이거 책을 읽을 때는 진짜 장난 같아요. 노는 것도 아니고 책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미리 포토 리딩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많은 엄청난 공간이, 메모리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미 책이 한 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철학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밝혀냅니다. 너는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취사 선택이죠. 이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취사 선택에서 핵심되는 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그게 대충 독서, 훑어보기입니다. 스키밍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 선생은 그 곤란에 적는 것 갖다가 초서라고 말합니다. 독서의 대가들은 다 이거 했거든요. 전체 보기, 포토 리딩과 대충 보기 다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마무리 짓습니다. 나무 독서. 마이드맵입니다. 나무 독서는 이제 가서 가지가 10개면 한 5개 잘라버리고 5개의 가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1단원에 가서, 단원에 가서 번호가 있다면 1, 2, 3, 4, 요것도 3번이 필요하고 5번이 필요하고 그거만 딱 내가
나름대로 요약해서 한 장에 표시하는 것 갖다가 마인드맵 또는 우리나라 산업 1970년대 산업에서는 뭐냐 이거 브레인스톰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사람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서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큰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 전체 보는 거 포토리딩, 두 번째 대충 보는 거 훑어보기,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안 봅니다. 필요한 것 점찍어놓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 나무 독서, 그걸 마인드맵, 이것을 했을 때 삐뚤어진 이런 독서를 안 합니다. 가치관인 독서 속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지 않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걸 못 찾아내면 가치관 있는 독서가 못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관 있는 독서, 독서는 가치관 있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나무와 산과 숲과 나무를 연계해 봅니다. 이것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한 거지. 자, 전체를 보는 거, 대충 보는 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는 거 세 가지를. 그래서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 오래 남고 거기서 창의와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공감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가치관 있는 독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떻게 이루냐 이상절 방송 뒤집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나갔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되겠고 여러분들도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이 독서법입니다. 가치관 있는 독서를 하여 정말 내 생애가 밝고 아름다운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